오늘 밤 잠들기 전에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려놓는 법을 배우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채로 잠자리에 들지만 더 지친 채로 깨어납니다. 그것을 바꾸는 비결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말없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이 가벼움과 존재의 에너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세요. 한국인들이 밤과 얼마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느껴본 적 있나요? 서울의 불빛, 북적이는 거리, 작은 마을에 서서히 드리워지는 구어, 마치 하루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모든 것이 느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개의 머리를 뉘으려는 순간, 조롱하지만 강렬한 선택이 떠오릅니다. 잠든 순간,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을 떠올릴까요? 우리는 종종 누워서 잘못되었던 모든 일들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늦게 만든 교통체증,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회의,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불쾌한 말들, 하루의 분주함, 해야 할 일, 도전. 이 모든 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처럼 서서히 쌓아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게를 안고 잠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날, 우리는 마치 제대로 쉬지 못한 것처럼 이미 지친 채로 깨어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단순한 몸짓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많은 시간도, 거창한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생각만 하고, 잠시 멈추고,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작은 순간이면 됩니다. 하루가 힘들었고, 일이 예상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다는 것, 또 하루를 살았다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고마움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를 뜻하지만 경건한 마음과 진심 어린 거의 침묵에 가까운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의무감에서 우러나오는 피상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의 감사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느끼기를 바라는 감정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았다.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자각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가장 어두운 날에도 숨을 쉬고 걷고 주변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을까요? 존재하는 그 단순한 행위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잊고 계셨나요? 한국의 많은 불교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하루를 마감하며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든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지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당신의 방안의 고요함 속에서 바로 손에 닿을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보내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걱정에 잠기는 대신 매일의 여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기를 선택하세요. 자,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감사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의 뜻밖의 메시지, 혹은 상쾌한 아침 공기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느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진정한 휴식을 위해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한국에는 인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회복탄력적인 인내, 즉 존엄성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뎌내고 극복하는 조롱한 힘입니다. 이 인내는 종종 수동적인 수용과 혼동되지만 사실 이 인내에는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감정을 행복, 성공 또는 성취의 순간과 연관시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칭찬을 받을 때 또는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함을 느끼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날은 어떨까요? 우리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는 필수적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감사는 저절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도전, 스트레스, 심지어 실망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냈다면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일과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기로 선택하는지 사이에는 작은 간극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간극에 감사가 깃듭니다. 감사는 문제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지 않을 때에도 괜찮은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락강 속에서도 당신 안에 온전하고 강하며 회복력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한국 철학에서는 작은 일상의 행동에 큰 존중을 둡니다. 어른들은 종종 천천히 가도 괜찮아, 천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감사를 느끼기 위해 큰 승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축하할 만한 승리입니다. 자, 오늘 하루를 판단의 눈이 아닌 란민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권합니다. 비록 피곤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심호흡을 하고 친절하게 대하기로 결심하셨나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씨앗들을 자라게 하는 물입니다. 마음을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잘못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잡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꽃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면의 정원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더라도,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당신의 관심을 끌 만한 작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받은 수줍은 미소일 수도 있고, 아침 햇살의 따스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디테일들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잘못된 일에 너무 얽매라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 잠깐 멈춰 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번장한 선물이었을까? 어쩌면 교훈일 수도 있고, 잠깐의 침묵일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된 어려운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찰은 하나의 연습입니다. 매일매일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연습을 거듭할수록 감사는 완벽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이 당신 내면에 존재하며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침묵을 존중하고 반응하기 전에 관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도록 배웁니다. 자기조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자기 통제 또는 자기 조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세상이 당신을 여러 방향으로 끌어당기려 할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고려한 호수라고 상상해 보세요. 매일 다양한 돌멩이가 호수에 던져집니다. 직장 문제, 사회적 압박, 끊임없는 타인과의 비교, 부정적인 소식 등 각각의 돌멩이는 잔물결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이 파도는 점점 커져서 주변 상황에 완전히 휘둘리게 됩니다. 자,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돌멩이들을 쥐고 있을까요? 세상이 당신의 호수에 무엇을 던질지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충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자기 통제가 시작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받은 모든 돌을 침대에 눕힌다면 마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정신 상태가 어떨지 세상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날, 마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늦었다는 듯 무거운 마음과 피곤한 정신으로 깨어납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멈춰 간단하지만 변화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어떨까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밤 내 잠의 진정으로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모든 걱정, 압박감, 그리고 작은 좌절감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것들을 놓아주기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명상 스승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잡초는 저절로 자랍니다. 즉, 정신 상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외부의 영향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극에 시달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의식적인 선택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이러한 정신 영역에 꽃을 심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는 부정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행위입니다.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그 어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반응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제력을 되찾고 매일 삶에 어떻게 접근할지 스스로 선택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 연습은 오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2분 정도 작은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건강, 잠시의 평화, 또는 단순히 쉴 곳이 생겼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일상적인 선택은 조롱한 방패가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돌을 던지겠지만 당신은 내면의 호수를 고르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고르함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탄생합니다. 한국에는 새벽을 지배하는 자가 자신의 삶을 지배한다 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새벽 기상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새벽 전에 일어나 하루를 목적과 파문함으로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신성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상이 버거울 수 있고 서울이나 부산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는 종종 휴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침묵의 순간을 찾는 것은 자기 관리의 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은 바로 그런 시간을 제공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부르지 않고, 아무도 당신을 재촉하지 않고, 도시 전체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15분이나 20분이라도 조금 일찍 일어나기로 선택하면 자신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한다. 나는 하루를 명확하게 시작할 자격이 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 연습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휴대전화 알림이나 외부 소음 없이 서두르지 않고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세요. 오직 당신, 당신의 호흡, 그리고 아직 잠든 세상의 은은한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런 환경에서 일상의 압박과 방해 요소에서 벗어나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합니다. 명상은 간단한 명상,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 심지어 집안을 천천히 걷는 것과 같은 활동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심호흡과 함께하는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선호하는데, 이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을 강화하는 호흡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나를 사방으로 끌어당기기 전에 나는 나 자신을 중심에 두겠다. 이 아침 훈련은 경직된 상태가 아니라 외부의 걱정에 휩쓸리기 전에 정신 상태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얼마나 바쁘게 일어나 이미 휴대폰을 응시하며 알림에 파묻혀 계신가요? 아니면 몇 분이라도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 이 선택은 아무리 간단해 보여도 하루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많은 기업가, 예술가, 그리고 한국의 스님들이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이 소중한 순간의 고요함, 명료함, 그리고 감사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은 극한의 도전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이미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세상보다 일찍 일어남으로써 당신은 조용한 이점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
당신은 이미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에서 자유로운 마음 상태 말이죠. 그리고 이 초기 에너지는 하루 종일 퍼져나갑니다. 그러니 내일 알람이 울리면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상쾌한 아침 공기가 당신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이 순간은 내 것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당연한 것을 잊기 쉽습니다. 우리는 걷고, 숨 쉬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를 짊어지고 있는 몸을 진정으로 느끼기 위해 얼마나 자주 멈춰섭니까? 한국에는 몸의 소중함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라 이러한 인간적인 경험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신성한 사원과 같습니다. 아침에 깨거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의 몸은 그곳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충실하고 고려하게 당신을 위해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몸이 아플 때, 피곤할 때, 또는 무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만 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육체를 통해 삶을 경험해 볼 기회가 없었던 존재가 얼마나 많을까요? 동양 철학에서는 영혼이 환생하지 않고 얼굴에 스치는 바람, 따뜻한 포옹, 따뜻한 차의 맛을 느껴본 적이 없는 차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 특별한 기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날에도 이는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압력 때문에 자신의 몸과 단절되는 것이 매우 흔합니다. 과로하고, 지칠 때까지 공부하고, 항상 외부의 기준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속에서 우리는 결국 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셨나요? 하루 종일 당신을 지탱해 준 발의 마지막으로 감사했던 것은 언제였나요? 아니면 세상의 색깔을 볼 수 있게 해준 눈의 눈노?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스님들은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얼굴과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당신을 돌봤습니다. 라고 조롱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작은 의식은 몸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 여정의 동반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자, 이제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후, 뛰는 심장에 집중하세요. 이 리듬을 느껴보세요. 이 리듬은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첫 순간부터 매일 끊임없이 당신의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건강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당신의 몸에 감사하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식은 세세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손의 감촉, 걸을 때 느껴지는 단단한 다리, 침대에 누웠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 이것들은 삶이 매일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나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채우면 몸은 균형을 이루며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을 무시하면 조금씩 단절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스트레스, 피로, 소리 없는 질병처럼요. 그러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슴을 가볍게 만지고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게 해준 몸에 감사하세요. 힘든 하루였고 세상이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몸은 항상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당신의 몸에서 가장 소홀히 했던 부분은 어디였나요? 오늘 밤, 그 부분에 작은 애정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변화시키려면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바꾸고, 멀리 여행하고,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 하지만 한국인의 지혜에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생활 속의 명상, 즉 일상생활의 작은 행동 속에서 일어나는 명상입니다. 즉,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사찰에 가거나 하루 중 몇 시간을 따로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도와 집중을 통해 행하는 작은 의식에서 일어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중 단 한순간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가벼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을 비우고
다음 날까지 짊어질 필요가 없는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당신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조롱한 흐름으로 변합니다. 한국은 규율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하고 항상 다음 목표를 향해 노력하도록 배웁니다. 하지만 이러한 탐색 속에서도 소수의 사람만 주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공간입니다. 감사와 침묵의 작은 의식은 이 공간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아침차를 마시는 동안, 집안을 조용히 걷는 동안, 또는 눈을 감고 잠들기 전 몇 분 동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깥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과제, 기대는 모두 현대 생활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매일 자신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천천히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삶이 당신을 지나쳐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반응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의식들이 그토록 소중합니다. 이것들은 당신을 현재 순간으로 되돌려 놓는 닭과 같습니다. 자, 간단한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폰을 치워두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2분 동안 감사하세요. 거창한 생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보내요. 살아있으니까요. 같은 간단한 생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감사가 부드러운 담요처럼 마음을 감싸도록 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잠에서 깨면 휴대폰을 만지거나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세요.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 두 가지 의식, 하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이고 다른 하나는 깨어났을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은 작은 씨앗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감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국 전통에서 스승들은 진정한 지혜가 중요한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침묵 속에서 박수갈채를 피해가며 기르는 습관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당신의 모습을 형성합니다. 그러니 작은 의식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압도된 마음과 평화로운 마음을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춰보세요. 눈을 감고 몸과 호흡, 그리고 여기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 감사한 작은 일 하나를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미소, 잠시의 침묵, 또는 이 영상처럼 소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함께 작은 일상의 의식을 시작으로 더욱 현존하고 가볍게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